네, 오늘은 운전하면서 영상을 또 찍게 됐네요. 지금은 출근 시간인데요. 갑자기 예전에 그 가맹점 운영을 할 때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매장 오픈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을 할 자리를 이제 시장 조사를 할 때 주위의 상권이나 뭐 아파트 세대수나 또 유명한 브랜드들은 뭐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한 번은 본사로 이제 가맹 문의가 들어왔는데 위치가 언뜻 들어도 별로 좋지 않은 자리인 거예요. 부산에 A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A라는 지역은 부산에서도 인권층이 많은 동네로 유명한 지역이었거든요.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가면 판자촌이 많고 그쪽 상권 자체가 굉장히 죽어있는 상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장을 보러 갔을 때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을 하고 가맹 계약을 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번이나 저희 회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은, 이분이 원래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비디오 대여점을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2008년도 경이었거든요. 비디오 대여점을 하셨는데, 이제 그 시기에 비디오 대여점들 거의 다 망했잖아요. 비디오라는 게 지금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망했고, 그분이 이제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이렇게 신중히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본금은 거의 없으시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는 못 하시는 거고, 이 사업 아이템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연락 왔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배를 타시겠대요. 원양어선에 지금 그 상담 신청을 해놨대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이제 매장을 오픈을 안 해주면 자기는 배로 타러 갈 거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맹 본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경우가 아니면은 안 할 이유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가맹 본부는 우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개설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 나쁜 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픈을 한 이후에 그 매장이 잘 안 되게 되면 본사에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오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가맹 계약을 안 해드리는 이유는 점주님께서 매장을 오픈한 이후에 장사가 안 될까봐 계약을 못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만에 하나 자기가 잘 못 되더라도 본사의 탓은 절대 안 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본금은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당에 그 친한 분께서 이제 자금을 뭐 빌려주신다는 건지 투자를 해주신다는 건지 어쨌건 융통이 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이제 제가 그 당시엔 제가 회사를 다닐 때였으니까 이제 경영자들한테 모두 공유를 하고 이 가맹점을 컨펌을 받고 오픈을 했어요.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상권이 너무 위험한 상권인 거예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오픈을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은 지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걱정을 계속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매장이 부산에서 매출 1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권이 좋다 안 좋다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예로 월세를 둘 수가 있거든요. 물론 월세가 좋다고 모두 좋은 상권은 아니고 월세가 낮다고 모두 안 좋은 상권은 아니지만 대체로 월세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월세라는 것은 거의 그쪽 상권에 따라가잖아요. 월세가 아주 낮은 곳이 상권이 좋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그 자리가 저희가 그냥 언뜻 봐도 자리가 안 좋은 자리였고 월세도 70만원 정도 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 매장의 평균 월세가 15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약 300m 앞 신월 IC 그 자리에서 부산 전체 매출 1등을 한 겁니다. 그 직전까지 1등 했던 매장이 부산대학교의 월세 180만원 매장이었나? 그런데 그 매장에서 부산 전체 매출 1등을 한 비결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오픈을 담당을 했었는데 물론 그 사장님이, 그 점주님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굉장한 의지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아이템이 테이크아웃 초밥 스시 99 매장을 오픈을 하고 이제 밥을 하고 초밥을 만드는 교육이 다 끝나고 오픈을 했는데 일주일, 2주일 이 정도까지는 크게 매출에 대한 변화가 없었어요. 3주쯤 지났을 때 매출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조금씩 계속 올라가더니 제가 가맹점을 관리한다고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두 팔 걷어붙이고 복장도 다 갖춰 입으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열심히 그 음식을 만들고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초밥은 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질어서도 안 되고 너무 되게 만들어도 안 되는데 밥이 취사가 끝나고 밥이 다 되었어요. 칙 하면서 이제 밥을 딱 꺼냈는데 이분이 화를 확 내시면서 이 밥을 쓰레기통에 그냥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이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밥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조금 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데 그러니까 교육 받은 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자기 기준에서 밥이 제대로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라는 브랜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가 초밥이에요. 당시에 저희 브랜드는 솔직히 아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밥이 다 되었다고 손님들 다 보는 곳에서 밥을 탁 버려버리시는데 그 모습에 손님들이 굉장히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이 어떤 기획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그 장사를 시작을 했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재료 가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쉽게 그 밥 한 통 다 못 버리거든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밥을 탁 버리시면서 그때 제가 사모님께 점주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사모님께서 못 말린다면서 재료 하나하나 관리에 대해서 그분이 원래 음식 처음 하셨던 분이에요. 음식 사업을 처음 하신 분인데도 이제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 매장에서 부산 매출 1등을 할 수 있었나라는 그 해답이 딱 보이더라고요. 물론 상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업계에서는 거의 상권이 사업의 구화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10%는 사람이고 그 10%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